네, 바로 이어서 세종시 의회 의원들의 비위 의혹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네. 예. 먼저요, 세종시 의원들의 일단 비위 의혹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선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안찬영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좀 교란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서 지금 기록하게 되어 있는 그 출입자 명부를 허위로 기재했던 부분들이 이제 본인도 시인했던 부분으로 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보를 도용했다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민들은 마음 졸이면서 지금 코로나 예방 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그런 데서 허위 기재한 사실 부분에서 좀 기만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명부를 허위로 기재를 작성하고 작성을 한 게임장에 거죠. 출입을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은 이제 두 사람은 김원식 의원하고 이제 이태환 의원인데요. 예. 둘 다 이제 산업건설위원회라고 하는 상임위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예. 우선은 김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서는 농업용 창고로 해서 사용되었던 부분들을 좀 전용해서 불법 전용해서 쓰고 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개발이 예상되고 있는 개발 부지에 땅을 매입을 했고 부인 명의로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의원은 이제 모친 이야기인데요. 모친 또한 김원식 의원 부인의 명의로 산 그 땅 옆에 같은 땅을 이제 매입했던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같이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 두 분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라서 네. 그 개발 계획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데 네네. 가족들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투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해충돌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산업건설위원회가 그런 쪽의 일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예, 예. 건설과 그런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의혹들이 좀 어떻게 제기가 된 겁니까? 우선 이제 안찬영 의원부터 9월 17일에 이제 본인이 이제 출입했던 부분에서 허위로 기재했던 보시는 신상 부분을 기재했던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그 김원식 의원의 부동산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불법으로 도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 전용해서 예. 쓰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언론이 계속 연일 보도가 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태환 의원까지 지금 계속 부동산 투기와 관계되어 있는 걸로 해서 다 마찬가지로 지금 상권위에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해충돌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9월 중순쯤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네, 맞습니다. 오늘에서야 이 시의회가 윤리특위 소집을 놓고 네네. 소집도 아니고 소집을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아까 이제 보면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규범 등에 관한 조례 2조에 보면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네네. 시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해서 시민의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9월 17일 그 안찬영 의원의 첫 비위 보도 이후로 여태까지 지금 세종시 의회에서는 아무런 후속 대책이나 저희가 연일 그 사과와 관계되어 있는 걸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도 아무런 그런 지금 후속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세종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사과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세종시 의회가 세종 시민들의 눈높이를 제대로 가늠하고 있는지 그것조차가 좀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윤리특위가 가동이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가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징계가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뼈를 깎는 자정의 어떤 그런 특이의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은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있는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도 얘기했듯이 지방의회 의원까지도 마찬가지로 비위와 관계되어 있는 사실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민주당의 윤리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어떤 신뢰를 받는 다시 회복하는 어떤 기기로 삼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의회 윤리특위위원회에서도 아마 그에 준하는 어떤 그런 징계 결과가 있지 않고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윤리특위만 믿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특위와 관계되어서 윤리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종시에는 현재 없는데요. 민간과 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자문을 한 결과들이 실제로 그 본회의까지 이야기가 돼서 결과 내용에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할 예정입니다. 예. 사실 이게 비단 세종시 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지 대책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현재까지 이제 지방 행정에 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전반적인 그런 낙후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지금 개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첫 단추는 이제 그 의장단 선출 방식과 관계되어 있고 상임위 구성 원구성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람들끼리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공론화하고 그다음에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첫 단추부터 좀 야무지고 단단하게 꿰매는 방식 이 부분에서부터 개혁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